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김동수입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공론은 세종의 주요 이슈를 출연자가 브리핑하고 각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이견을 좁혀보는 공동체 공론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브리핑은 세종시 홍보 분야 정책 특별보좌관 박기숙 특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또 함께 해주실 우리 직장맘센터 개소식이 있었던 곳에서의 활동하고 계시는 노무사인 구미선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종시 직장맘 지원센터 노무사 구미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특보님 오늘 그럴까요? 이슈 지난주 이슈 이번 주 할 것들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획조정실 대외 협력 담당관 부서에서 온 자료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출범했죠. 네. 예,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 세종 시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39만 세종 시민들이 함께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 과제와 각종 균형 발전 시책을 총괄하는 기구이죠. 이번 출범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축이 되라는 국민 염원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하는 국가적 소명을 안고 출범한 세종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는 것은 그 의미가 상당히 남다르다고 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은 각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였고요.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발전 중심 도시인 세종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만큼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 전략수도로서의 도약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를 활짝 여는 데 그 기대가 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국립중입자 가속기 연구센터 그리고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자, 이때 2025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와 2027년 세계대학 경기대회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세종시의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했는데요. 이날 참석한 기자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최종현 포커스 편집국장의 보도 자료가 좀 특별해서 다시 한번 현장 속에서 취재한 기자의 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통합법률이라고 하죠.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서 공식 출범을 하는 자리에서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됐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이에 지방시대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바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은 자치분권기획단과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 지방시대기획단이 됐다. 이렇게 설치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여서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라는 그 기록이 최종위원 편집국장의 기사를 더불어서 같이 알려드렸습니다. 예, 이게 그 중앙부처인 거죠. 대통령 직속에. 그래서 네. 부처 하나가 새로 세종시에 그렇죠. 그 입주한 상황이 된 거고. 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서 지방 분권과 관련된 모든 정책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상당히 11년 돼서 예. 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의미가 큽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네. 국가 균형 발전의 날하고 지방 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이 통합되어서 네. 이렇게 됐다고 그랬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최중현 편집국장은 보도 자료와 달리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세밀하게 기사를 잘 써주신 것 같아서 오늘 보고를 예. 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예. 다음 소식은 지난 6월 27일 날 세종 프라자 여성 프라자에서 일하는 엄마들의 동반자 직장맘 지원센터가 개소가 됐었어요. 그날도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염원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런지 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왔고 다들 서로가 환영하고 원하는 거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보도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저는 듣고 왔습니다. 이날 공인노무사 전문 노동 상담 제공으로 직장 내의 부당 대우나 어떠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도 있고요. 예, 그러면 오늘 네. 함께해 주신 구미선 노무사님 통해서 네. 이야기 한번 직접 그럴까요? 들어보도록 그런데 듣기 전에 이제 이게 네. 있어요. 노동권 보장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27일 날 개소식을 했잖아요. 네네. 세종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주관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 그 행사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필두로 해서 여성 기업인 협의회장과 가족센터장, 그다음에 직장맘 등의 다양한 분야들의 인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새로운 종합복지센터 4층에서 그날 세종 여성플라자 내 2층에 있었고요. 홍만희 대표가 중점이 되어 있는 세종 여성플라자가 총괄을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공인노무사가 오늘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노무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노무사님 네. 이제 드디어 마이크가 왔습니다. 네. 어떤 저는- 일을 하나요? 예. 네, 거기서 저는 이제 일하는 여성의 모성 보호와 이제 일 가정 양립에 관한 그러니까 근로기준법과 남녀고평법이라는 법에 보면 예, 예. 이렇게 모성 보호에 관한 그런 제도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 예.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여성 그리고 저희 이름처럼 직장맘들이 그거를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네. 예,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화로 상담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인터넷이나 어떤 네네. 접근 저희-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예, 저희 다양한 채널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제일 편하신 게 전화 상담이실 텐데 전화번호 한번 안 몇 번으로 해야 되나요? 아, 갑자기 생각 안 나시나요? 거기, 아닙니다. 거기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네. 거기 044-850-8126에서 예. 7번입니다. 예. 이거 말고도 저희 이제 0179라고 네. 0179. 영원한 친구 해가지고 영원한 그- 친구. 네, 네. 대표 번호가 그러면 이쪽 번호로도 영원한 친구 가능하십니다. 0179. 네. 네. 그럼 그거를 세종 여성플라자로 누리집으로 연락하면 되나요? 저희 홈페이지는 네.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홈페이지는 세종 네. 여성 플라자 보면은 그 네. 홈페이지에 직장맘 네. 지원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네. 신청할 수 있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온라인 상담은 그쪽 통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전화는 이 번호로 하시고 또 준비된 얘기 해주시죠. 네. 네. 저희 온 거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우리 노무사님 하신 얘기 준비된 거 얘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맘 지원센터라고 왜 직장맘이냐 이름을 네. 한 이유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거를 간략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게 아침부터 이렇게 통계청 조사 얘기를 하면 네. 괜찮습니다. 네. 별로 귀에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많이 TV에도 보도되었고 그런 사실이라서 그러니까 30, 40대 경력 단절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언론 매체에서 많이 보도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경력 단절 그 원인이 또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그게 특히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직장맘 지원센터는 그 경력 단절 예방 그 측면을 포커스를 맞춰서 네. 네, 그
그거를 중점적으로. 특히 예. 세종에 이런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만나 봬도 구두로도 그 안면으로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 예, 같더라고요. 이주하면서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특히 이제 공직사회에 남편이 이제 계시다거나 맞습니다. 직장이 네네. 있으시면서 남편을 존중해서 좀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한 그런 케이스겠네요. 예. 네네. 예, 예. 다음 여기 고충 지원을 위한 직장맘센터가 앞으로 하고자 할 역할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일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 없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네, 또 좀 더 넓게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사업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생각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 상담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하게 될 예, 것이고요. 그리고 노무 상담 중에 이제 그러니까 사업주랑 네. 근로자 간의 충돌 문제가 네. 있었을 때 그게 네. 이제 노동의 사건이나 뭐 진정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와 연계되어 있는 노무사님 또는 그러니까 노무법인이나 변호사님을 통해서 사건 대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직장에서 저도 이제 CEO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발생된 노무사를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이 공적인 기관에서의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들이 네네. 사실 개별적으로 네네. 그리고 직장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데 네네. 개별적으로 조언을 법적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맞습니다.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좀 편하게 다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네. 상담도 되고, 예, 네. 방문 상담도 되고 하니까, 예, 보안 방문도. 개인정보 보호는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저만, 예, 제가 주로 예, 상담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적 구제 네. 지원도 가능하나요? 그럼? 네네, 저희 이게 국선 노무사 그 기준이 있습니다. 꼭 국선 노무사라고 해서 노무사만 되는 건 네. 아니고 권리구제 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준이 월 급여가 평균이 300만 원 미만이면 네. 예, 국선 노무사를 이렇게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도 그 정도 기준에 맞춰서 예,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더 이렇게 지원해주는 네네네네.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예. 그럼 그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사업적으로 볼 때? 예, 저희 이제 그러니까 하반기 노동법 교육이랑 토요 힐링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토요 힐링 프로그램이 예. 그러니까 직장맘들 같은 경우는 주중에 시간을 내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좋네요. 특별히 반차를 내거나 이것도 소중한 건데 가족들과 보내고 그쵸. 그래야 되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충분히 좀 정서적인 면이 네.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도 그렇죠. 지금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치유하거나 뭐 릴렉스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그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워 테라피, 뭐 도자기 핸드 페인팅, 뭐 나찾기 심리 뭐 이런 거도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토요 힐링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게 자녀도 동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자녀 돌봄도 따로 예. 좋네요. 연계해서 지금 같이 할 한번 충분히 가보고 싶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에 잘 맞추어서 이렇게 점점 더 좋아지겠네요. 운영이 하면서 뭐 예, 굉장히 이거 반응이 좋을 것으로 저희는 아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네. 예. 본인도 워킹맘이신 거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때 네. 노무 상담을 원하시는 그렇죠. 그때 네. 분이 계시면 힐링 프로그램을 예, 하면서 그렇죠. 네네네. 개별적으로 그래서 토요일인데 출근하세요?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네. 다음 주에 뭐 네, 네. 주중에 하루 쉴 수 쉬면 있을 되고. 것 같습니다. 네. 아우 네. 대단합니다. 예. 특별히 이게 힐링 프로그램을 계획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뭐 어떤 뭐 네. 누가 센터장님이 이거 해라 뭐 그런 건지 아니면 여론 조사를 해서 한 건지 우리 노무사님이 주관하신 건지. 예. 직장맘 센터 내에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네. 예. 이미 그 계획돼 일환으로. 있는 건데 네. 그 많은 고민 속에서
이거를 계획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일단은 이제 그 2021년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네. 이게 직장과 육아 병행으로 인한 그 직장맘들의 피로, 그다음에 독박 육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나와 있고, 또 코로나 시기에 거치면서 네. 더 힘들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가 어디까지 육아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도 육아로 쳐야 되는 건지, 아니죠.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기. 영아 기준인 건지. 제가 어제 육아. 저도 학교에서 입시 설명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애 때문에 또 갔다 다녀오셨어요? 왔거든요. 와이프가 전화 와가지고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건지. 네. 초등학교 전 아니에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네. 굉장히 1, 2, 많이 3학년. 네네 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거기까지를 같고요. 육아라고 하는군요. 거기까지를 육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도 이렇게 가능해요? 네, 진짜요? 같이 청소년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학생들은 맞습니다. 성인이 아니니까.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범위가 이것도 크네. 조금씩 더 그걸 좀 세분화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치, 초등, 저학년이 직장맘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랑 또 네.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이것도 모두 다 직장맘이시고 육아가 꼭 초등학교 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플라워 테라피, 도자기, 핸드 페인팅, 나 찾기 심리, 홈카페 뭐 여러 가지 있네요. 이게 네네네. 운영하다 보면은 좀 더 커스터마이징화 될 수 있는 소지가 더 크겠네요. 이렇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냥 뭐랄까 백화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이렇게 네. 공기관이라 해서 딱딱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장맘들이 좀 일단 와서 조금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네. 거에 좀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지지받는다라는 느낌?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또 지지하고 있다. 네. 그리고 재직 여성들끼리 함께 하고 네. 이런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문턱이 낮게 들어와서 그렇죠. 상담도 네. 하고 힐링도 하고 그런 공간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 프로그램도 이제 주중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예, 같은데, 예. 그래서 저희는 특히 특별하게 토요일을 직장맘들이 올 수 있도록 네. 근데 우리 노무사님 같은 경우에 네.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잘 되고 있나요? 이게 너무 일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이제 네. 직장맘이고 예. 일 가정 양립을 네. 제가 이렇게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 제 권리를 잘 찾고 있습니다. 우리 노무사님이 네네. 지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볼 때. 괜찮습니다. 네. 예. 네. 예, 오늘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네. 이야기 아침부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뭐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 직장맘 지원센터는 직장맘 이름이긴 하지만 일하는 여성들의 그 모성 보호와 또 일 가정 양립에 관한 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고충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제도권 안에서 최대한 보장해 드리는 방법과 지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구민선 노무사님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청곡 뭐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네,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걸로 그래요? 골라봤습니다. 네. 예, BTS의 포미션 투 댄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보면서 다음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이세종 경제 권오주 본부장님 모시고 이번 주에 뉴스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종 경제 권오주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그 세종시에서 좀 이슈가 됐던 봉산 1위에 네. 쓰레기 매립에 관련돼서 네네네. 그 지금까지 아직 뭐 소송도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취재한 내용들을 좀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예, 40여 차례 기사를 쓰셨다고 그랬는데 간략하게 먼저 뉴스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2020년도 제보를 받고 갔을 때 이제 주민들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시가 묻었냐 아니면 주민들이 묻었냐 아니면 언제 기간에 묻혔냐에 따라서 네. 주민과 시가 좀 대립된 상태였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취재하다 보니까 3년에 걸쳐서 네. 40회 이제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보도량이 좀 상당히 많아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취재하면서 발생했던 그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 동네에 처음에 취재를 갔더니 그 동네가 한 21가구 정도가 되는데 예. 15곳이 15집이죠. 그 네. 이제 암 발생을 되었고 또 원인 모를 병들이 또 그 가구들마다 또 여러 명이 지금 입원 중에 있어서요. 그러다 예. 보니까 주민들은 그 동네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네. 그 침출수를 먹으면서 암 발생 원인이 된 거다. 음.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해 달라. 예. 시에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게 됐죠. 특별히 암 발생자가 많은 것 같더라. 그래서 시에다가 요구를 한 상태다. 조사를 해달라고. 그 이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취재를 하다 보니까 KBS 뭐 제보자들이라고 그때 당시 네. 이제 전국의 이제 문제점들을 파헤치는 아주 이슈가 됐던 네. 근데 탐사보도요. 탐사보도. 예. 네. 그쪽에서도 KBS 제보자에서도 암 발생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예.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국 이슈가 또 되기도 했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쓰레기 매립이 왜 불법이냐 아니면 네. 비위생 매립지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이제 예. 우리 쓰레기 폐기물법이 제정된 게 예. 199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91년도에 묻혔다면 그 불법이 아니에요. 예. 그때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 뭐 당연히 묻을 수 있는 뭐 그런 거였는데 1991년도 폐기물법이 지정되면서는 좀 불법이 되는 거죠. 예. 불법도. 그러면 비위생 매립지가 뭐냐? 예.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매립을 하려게 되면 웅덩이를 파잖아요. 웅덩이처럼.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차수막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예. 뭐 우리가 이제 그렇죠. 방수가 밖으로 된. 예. 그 폐수가 옆으로 흘러가지 흘러나갈 않도록. 때. 예. 그런데 그런 거를 설치 안 하고 그냥 쓰레기를 묻으면 예. 비가 빗물이 들어간다든지 폐기물이 이제 썩으면서 예. 가스 나오고 그 썩은 물이 이제 바닥에 고이면서 예. 웅덩이에 고이면서 오염된 물질들이 주변에 다 퍼지게 그렇죠. 되는 우리 거죠. 이제 식수로도 사용하는 데서 그렇죠. 우물물도 예, 들어가게 예. 되고. 그래서 네. 우리 이제 심줄처럼 타고선 이제 뭐 토양 오염도 시키고 예. 또 뭐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은 그 지하수를 그물을 먹게 되는 거죠. 또 그 농업용수로 물도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죠. 식물에 식물에 주게 되죠. 채소들한테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예. 이제 그 침수수가 수년간 외부로 방출되다 보니까 네. 주민들은 수질 검사를 해달라. 그래서 네네. 이제 수질 검사를 이제 전문 기관에서 예. 네 곳,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들 네 곳 지하수를 먹는 네 곳에 대해서 샘플링을 채취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예. 아주 근데 그게 아주 놀랍습니다. 예. 모두 이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고 그러거든요. 용어를. 예.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그다음에 아까 말씀은 뭐 물도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농업용수? 예, 예. 농업용수 전에 생활용수라고 합니다. 예. 생활용수. 예. 예. 그러니까 먹을 수는 없고 네. 예? 좀 적합하게 떨어지는 거. 우리 보면 우리 변기에 내린다거나 내린다거나 청소할, 청소할 때 쓰는 물. 물. 예. 우리 어떤 때 보면 약수터도 가면 예. 아
이거 부적합합니다. 빨래하기도 음용으로, 하고. 예, 네. 음용으로 부적합니다 해갖고 어떤 때는 먹어도 됩니다. 예. 약수터에서도 어떤 때는 뭐 음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판결 그게 생활용수 수준이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농업용수라고 그래요. 예. 농사질 때 논에 물 대고 또 밭에 이제 물을 주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걸 농업용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여기에 네 곳에 샘플링을 채취해서 한 결과는 농업용수도 쓸 수 없는 최하의 그 물질들이 나온 거예요.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 예. 그러면 이거 그거를 이제 주민들이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그러면 한번 걸러진 물인데 그 정도로 더러운 물이라면은 안에 상당히 부적합한 물질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수도 이제 수질 기준에서는 그 뭐 CPPM 이게 뭐 예. 용어라 환경 용어라 그러는데 한도를 엄격히 이제 뭐 정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을. 예, 예. 왜냐하면 인체에 우리가 들어가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암이라든지 원인 모를 병들 또 이번에 코로나처럼 네. 어떤 뭐 원인 모른 그 이상한 병균들이나 세균들이 전파를 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침출수는. 근데 방금 했던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세균들이나 병균들이 예. 예? 우리 몸에 들어가면 또 그게 이제 반응이 일어나서 뭐 여러 명이 피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예. 아주 우리가 먹는 거의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아주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봉산 1위에서 발생한 그 지하수 물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들을 예. 한 10여 년간, 15년, 뭐 20년간 이렇게 먹었으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사실 고통이 뭐 컸겠습니까? 모르고 먹을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먹었지만 그걸 알았을 때는 주민들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 예. 또 원래 이제 그곳은 이제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이제 좀 개발이 됐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아주 1급수 청정 지역이었거든요. 예. 그 지역에 뭐 축사라든지 어떤 농장. 청정수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그 지역에 뭐 축산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추정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일단. 이제 축산 가구라든지 뭐 무슨 뭐 축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농촌에서 발생된 아니 공장이라든지 예. 그 지역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오염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 오염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때문에 청정수로 추정이 된다. 청정 지역이다. 예, 이제 청정 그렇게 추정이 지역이다. 되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더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더. 예. 예. 그런데 그 세균들이 어떤 세균들이 나오냐면 이렇게 보면 이거 뭐 환경 용어입니다. 이거는 예.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부적합하게 판정된 보면 일반 세균, 예. 그다음에 뭐 총대장균, 예. 뭐 질산성 질수, 뭐 수소 이온 농도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질산성 질수라는 거는 보니까 냄새, 뭐 예. 맛, 색도, 예. 철, 탁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지금 그 지하수에서 나오는 그 물들이 상당히 안 좋다. 예. 예? 그 인체에 상당히 해롭고 그 수질 성분이 기준치를 크게 웃돈다. 네네. 그래서 주민들은 민관 합동으로 공동으로 해서 수질 검사와 쓰레기 매립에 대한 경위를 예. 좀 밝혀달라. 사실 지금도 3년 후에 주민들로서 정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지금도 지금 그걸 주장하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시나 시의회 아니면 뭐 심지어 뭐 우리 이제 국회의원님도 계시는데 예. 이 일에 대해서 방관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시에서 환경부의 보조를 받아서 일부 쓰레기를 지금 매립을 좀 하고 있어요. 퍼내고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은 그 경위를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밝혀져야지 또 보상도 따를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법적으로 그렇죠. 뭐가 되겠네요. 그리고 예. 암 치료를 받거나 암 발생해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 그 좀 적정한 보상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거를 해달라고 지금 주민들은 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잘못을 해서 발생한 일이라면 그거에 따른 응당 보상들이 그렇죠. 예, 예, 따라야겠죠. 예. 예. 그래서 이거 오랜 기간 동안 취재 이렇게 하시면서 예. 취재 기자로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주민들하고 다툼이 있는 문제는 91년도 법 제정에 예. 쓰레기 매립에 관련된 법 제정에 뭐 전에 묻었냐 후에 묻었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데 예. 사실 그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21가구 살고 있는데 15가구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든지 지금 치료도 받고 있고 25가구인데 15가구가 암을 발생됐고 발병이 됐다. 다른 지역보다는
50%가 넘는데. 50%가 아니라 근데 이제 원인 모를 병이라고 그래서 예. 좀 뭐라 그래 그런 병들이 그런 병까지 따지면 거의 100%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또 한 집에 3명씩 있는 집도 있어요 그렇게. 그거는 좀 더 잘 그 의학 그렇죠. 그 의학적으로 좀 검사를 좀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나 어떤 거를 발표하기가 참 저희도 조심스러운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근데 뭐 잘못했다가 고발 그렇죠. 들어가요. 뭐 유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예, 있고 또 예. 이런 근데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은 것 같네요. 우리가 많이 이제 높죠. 아파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예. 많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쓰레기 매립을 파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 규명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추적 조사라든지 뭐 역학 조사 같은 것들을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지금도 이제 뭐 퍼내는 공사를 하고 있지만 민관 합동을 해서 진짜 이 매립 경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더 이상 뭐 고통을 받지 않고 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권본부장님 시간이 다 됐어요. 또 벌써 됐어요? 한 장도 안 남겼는데 또 하실 말씀 빨리.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걸 취재하면서 네. 이제 그때 당시 이제 91년도 전에 그 전에는 그 불법으로 매립된 데가 세종시도 수십 군데가 된다고 지금 예. 나와 있고 또 세종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는 경제적인 악화나 우리가 개발 뭐 좀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곳이 있다면 시나 정부에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선진국이고 특히 세종시에서는 또 특별자치시인데 이런 작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다 모여 있는 세종시고 또 특별시고 광역시인데 너무 처리가 늦고 또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는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시의 관계자분 들으시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절차, 그쪽도 또 절차가 있을 테니까 진행하지만은 좀 더 공무원들이 좀 더 이렇게 주민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치유가 좀 잘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뭐 잘 정리가 돼서 우리 세종시 위상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종시 위상을 높이는 이세종 경제 권호주 본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호주 본부장님이 신청하신 태진아의 사랑은 돈보다 좋다. 예, 들으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에 미쳐는 봤니 사랑에 올인해봤니 사랑에 울어는 봤니 사랑에 웃어는 봤니 세상 다 준다 해도 사랑과 바꿀 순 없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랑과 바꿀 순 없어 사랑은 돈보다 좋다 사랑에 미쳐는 봤니 사랑에 올인해봤니 사랑에 울어는 봤니 사랑에 웃어는 봤니 세상 다 준다 해도 사랑과 바꿀 순 없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랑과 바꿀 순 없어 네, 다음은 세종과 대전, 충청 지역의 정가 소식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정치학 박사 세종시민포럼 이사장 조관식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관식입니다. 예, 행정학 박사이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동섭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서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조관식 박사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그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건인데요. 네, 지금 그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선거가 예, 아주 그 열띤 상황이 되면서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자 생각이 그러면은 듭니다. 누구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등록을 했다가 철회를 한 유재화 현 유재화, 시당위원장, 예, 예. 그다음에 김동섭, 그다음에 오승규, 송동섭. 송동섭. 저는 김동섭은 접니다. 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김동섭이 아주 이름이 뱉어요. 아, 감사합니다. 유재와 송동섭, 네. 네. 그다음에 그 오승균, 오승균, 네. 네. 송하영 이렇게 네. 지금 4명이었는데요. 그 유재화 시당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철회를 했어요. 예, 예. 철회를 하면서 나머지 3분으로 압축이 됐는데 이제 기탁금이 2천만 원 정도로 예. 아마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탁금을 내야만 이제 비로소 후보가 되는 건데 전에와 다르게 이게 기탁금을 먼저 받질 않고 네. 이번에는 그 기탁금을 나중에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입장- 왜 이리 우리가 영화 티켓을 끊는데 나중에 돈을 내는 거네요. 영화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런 형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을 할까라는 의아심이 들었고요. 예. 어쨌든 그 내년 4월 총선에 나가고자 하는 후보들은 네. 시당위원장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불과 4개월밖에 못 합니다. 예. 예. 12월 10일이면은 저희들이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당직을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국회의원에 나가겠다는 뜻이 있는 분들은 시당위원장에 도전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 지금 뭐 다른 분들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송하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도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예. 있어요. 그러면 당협위원장이기도 네, 하니까요. 네. 지금. 그러면은 그 시당위원장을 가서는 안 되죠. 예. 네. 어쨌든 그런 형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송동섭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기서 시의원 후보로서 열심히 했다가 참패를 했어요. 네. 근데 아주 또 능력 있는 여성이죠. 그 예. 고향이 세종 금남면이고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탄탄하게 그 재력도 확보를 했고 네. 또 당에서 그동안 기여도도 상당히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런 분이 이제 그 도전을 하게 됐고 예. 그 오승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원대에서 그 교육학 박사를 받은 예. 분이신데 고향이 이제 세종시고요, 물론. 예. 그리고 이제 이분도 뭐 기업을 하다가 고향에 그 뭐 기여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와 계신 분이고, 네. 이제 송하영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심리학사였어요. 심리학사 뭐 석사까지 했다는 소리도 있고 한데 심리학 석사를 하고 피아노 음대 교수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네. 잘 그것도 잘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세 분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마 세종 시민들도 관전 포인트가 무엇일지 아마 그 생각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네. 뭐 이렇게 보면은 통화영 우리 당협위원장이 본인의 선거 관련돼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거네. 이 부분만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지금 주장하시는 거는 빠져야 된다 이런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당원들이 책임 당원들이 돈 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시당위원장들을 전부 투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유리한 사람들로다가 뭐 150명을 구성을 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투표를 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다 그러면 이게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 네. 조 박사님 네. 말씀하시는 거는 네. 근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썰입니까?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안 되시면은 구속돼요. 네. 그럼요. 근거가 있는 수사 거죠. 받습니다. 네. 지난 그 시당위원장 선거 때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시간이 됐어요. 네, 네, 도대체 딱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근거가 일단 뭐냐 아니 하면서 더 하시라고 하세요. 더 네, 하신 일단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하시고 같은 당인데 디스를 많이 하시네. 아니 전 디스가 아니고요. 네, 다르게
예, 바르게 가자. 뭐든지 바르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에 의해서. 예, 좋습니다. 그런 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동섭 박사님 뭐 민주당 소식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우리 조관식 박사님 아주 바르시기 때문에 발언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행사였는데요. 네네. 민주당 대전시장에서 주최한 이장우 대전시장의 시정 1년을 예. 평가하는 그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예, 민주당 자체에서 이제 좋은 하는 얘기 안 나왔겠네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러나 또 칭찬할 건 또 칭찬은 저는 하겠습니다. 칭찬할 게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있죠. 칭찬할 거부터 얘기하세요. 원래 그 칭찬은 나중에 해야 되는데 네.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장우 시장이 뭐 추진력은 좋다, 네. 뭐 의리가 있다, 네. 그런 건 좀 인간적으로 좋은 면이잖아요. 면이고, 인간적으로 좋죠. 예, 예. 인간적으로 좋은 면인데 또 행정적인 면이나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는 좋은 면은 또 아닌 것 같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그 말 나왔는데 반대 이면이 있죠. 네네. 왜냐하면 너무 추진을 하다 보면은 전후좌우 앞뒤 상관없이 네. 하다 보니까 좌충우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불통 네. 주변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네. 생각나는 대로 물론 뭐 나름대로 깊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네, 그렇게 나온다는 그런 너무 말씀이죠. 디스하는 것 같은데. 칭찬했습니다. 아이 예, 칭찬이 아니고 디스 같아. 그래서 그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치중을 하고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번 임기 동안에는 내가 이 정도 해놓으면 차기 다음에 재선을 하던 또는 여기까지 하시죠. 디스는. 네, 다른 사람이 오시던 뭐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협력적인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예. 장기적 안목과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장우 시장께서 취임하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 좀 있었잖아요. 코로나도 있었고, 그렇죠. 네, 사회적으로. 네네. 그다음에 현대 아울렛 화재도, 화재도 있었고 있었고, 또 한타 한국 타이어 예. 화재도 있었고 상당히 어수선하고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잘 마무리가 좀 잘 됐어요. 네. 이거는 디스가 아니죠. 시장으로서 발생한 일들을 잘 처리했으면 훌륭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좋은 리더십이었죠. 예. 이건 칭찬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가산단 지정이 예. 돼 있어요. 한 150만 평 정도. 네. 매우 정말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 대전의 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국책 사업 유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방위사업청을 네. 입주했죠. 네, 입주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방위사업청이 왔다고 해서 바로 뭐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 기업의 생태 구조가 네. 이제 구축을 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그 기관이 방위사업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전 충청권에 있는 우리 그 산업체의 그 링크를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네네. 것들이 좀 더 수월해졌다. 네. 그런 방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장우 시장의 일년은 조금 좌충우돌, 뭐 그다음에 직진, 뭐 그런 추진력을 겸비했지만 좀 주변과 소통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그런 비전을 갖는 시정을 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소식. 다음 소식은 지난번에 잠깐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전 중구청장이 그 얘기는 뭐 지난번 했으니까 할까요? 하지 말까요? 예, 그 이번에 뭐 민주당 예. 관계자들 일본 가서 그거는 민주당 관계자들이라고가 아니고 명확히 말씀드리면은 예.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가 풀네임이요. 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국회의원단. 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단. 예, 거기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두 분과 해서 11분의 국회의원이 가시고 예. 거기에 더불어서 어민 대표, 예. 어민단체 대표단이 가셨습니다. 함께. 2박 3일의 일정으로 갔습니다. 이 가신 목적은 일단 현장에 가서 이슈화를 시켜야겠다. 예. 네, 여론을 환기시켜야겠다. 특히 이제 일본 후쿠시마 현장
그리고 또 일본 내에도 시민단체도 있고 반대하는 어민단체도 있고 네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뭐 네. 일본이라고 해서 다 뭐 일본 일사불란하게 이야기하면은 일본에서도 더 반대가 많다 우리나라보다. 네네. 그런 얘기도 많이 외신을 통해서 들립니다. 아우 진정한 언론인이십니다. 네. 아 이런 언론이 바로 즉시 나와야 돼요. 이 아니, 다들 안 하는 것처럼 아니, 이렇게 평가를 하지 말고 사실을 얘기해요. 본인이 비평가 같이 얘기해. 아니 가짜 뉴스가 너무 흉흉하고 가짜 뉴스는 본인 판단이고 정치자가 알아서 네. 판단하겠죠. 네, 일본에서 사실은 네. 그 네. 후쿠시마 어민들이나 일본 어민들이 반대가 아주 심합니다. 좋아요. 굉장히 가서 심하죠. 제가 듣기로는 가서 그 국회 그 일본 쪽의 의회 관계자도 만나고. 네. 예, 뭐 그게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 벌써 만나셨다고 연락 왔어요? 뭐 개별적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만난다고. 예, 그래서 그런 사실도 있고 그래서 좀 뭔가 그 동안에 국내에서만 하던 것들이 당사국인 일본에도 연결을 하는 그런 좀 차원이 좀 바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 그 대전 세종 지역의 국회의원 9분 중에 예. 박범계 예. 의원께서 거기 현장에 지금 계셔서요. 예. SNS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출국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 교육감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규진 교육감이 전국 최초로 네네. 방류에 대해서 논평을 했어요. 네. SNS를 통해 가지고. 네네. 네. 그건 뭐 당연히 하셔야 될 것이 당연한데 뭐 진보 교육감들 아무도 안 하던데 혼자만 했지. 진보 교육감이 뭐 얼마나 뭐가 많이 당연합니까? 있겠습니까? 요즘 다 그냥 조희영 거의 압수수색 들어올까 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한번 최규진 잘못하면은? 교육감은 압수수색을 감수하고도 하는 건가요? 뭐 감수하는 게 아니라 압수수색 들어와도 압수하고 수색할 것이 없으니까 하신 것 같은데. 수사할 게 왜 없겠어요? 그래서 네. 어저께는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예. 그 시민단체하고 함께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그렇죠. 다 됐어요. 저지 기자회견도 하고 오늘은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또 네. 그런 방문 기자회견도 한답니다. 예, 우리 조 박사님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 지금 11명 중에서 2명은 무소속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다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이 거기 어떤- 문제 있다가 이제 네. 그 탈당해서 나간 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일본 가서 왜 한국말로 합니까? 일본 하다못해 통역이라도 놓고 얘기를 해야죠. 결국은 네. 한국인들한테 호도시키기 위해서 간 거죠. 예, 우리가 이분 바르게 말을 할 줄 알아야 약간의 되죠. 저도 이제 같은 시간을 주시하는 거죠. 얘기하세요. 반론의 시간입니다. 예. 세종시에 사시는 우리 조관식 박사께서 세종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시겠다는 조관식 박사께서 일본어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아니 통역이라도 있어야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어 한국어로 우리 말로 가서 하면은 예, 계속 싸우세요.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얘기하시고요. 거기에서 마지막 다 우리 번역해서 박사 통역이 없었잖아요. 남진의 통역이 계속 얘기하세요. 리어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서는 한글입니다. 국어입니다. 우리 말이.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영원히 그 사람을